안녕하세요. 가상자산과 부동산 세금을 전문으로 하는 세롬입니다. 얼마 전 7월 25일이죠. 기재부에서 25년에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지난 1편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2편은 코인과 주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개정안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국무회의를 거쳐서 9월 정기국회에 제출이 되고 본회의까지 통과돼야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따라서 대비는 하고 있되 변경 여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먼저 주식에 대한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예정됐던 이 주식에 대한 세금을 폐지합니다. 코인은 2년 유예지만 이 금투세는 아예 폐지예요. 만약 개정안처럼 폐지가 된다면 국내 상장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 앞으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투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해외 주식은 지금도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지만 국내 상장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 세금이 없어요.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이득이 나도 세금을 내진 않잖아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삼전이나 하이닉스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 보니까 이 현재 국민적 반발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주당에서 어떤 입장을 낼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주식에 대한 2월 과세 규정입니다. 2월 과세라고 하는 것은 양도 직전에 증여를 해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을 하는데 배우자나 부모 자식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지만 양도세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부모님이 3억에 취득했던 아파트가 지금 올라서 10억이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서 자녀에게 10억에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것을 보유하다가 15억에 파는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만약 증여를 받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판다면 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를 10억이 아니라 부모님이 취득했었던 3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양도 직전에 증여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서 차익 12억에 대해서 세금을 전부 내야 해요. 어차피 국내 주식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보통 해외 주식을 이런 식으로 증여해서 세금을 많이 줄이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증여 후 양도 행위도 막히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방법을 활용하시려는 분들은 올해까지 빠르게 증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10년이지만 다행히 개정안에서 주식은 1년으로 축소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변동성이 작은 주식들은 추가로 활용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이제 코인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이 코인 매매와 대여에 대한 세금을 27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 코인 양도세는 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두 번의 유예를 거쳐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세 번째로 연기됩니다. 뒤에서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 번 더 유예가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인 양도세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코인으로 얻는 소득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양도수익이나 디파이, 에어드랍, 상속증여, ICO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 중에서 양도와 대여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세금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금은 지방세를 포함해서 22% 단일세율이고요. 1년에 수익 25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줍니다. 즉 1년에 코인 매매로 1000만 원을 벌었다라고 치면 250만 원을 빼고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해서 22%인 세금 165만 원을 내게 됩니다. 여기서 수수료 같은 일부 금액들은 빠지겠지만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수익 내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 정도 세금을 추가로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많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주식과 비교되는 점이 있는데 금투세는 1년에 5천만 원까지 공제해줍니다. 즉 주식은 1년에 5천만 원이 올라도 세금이 없어요. 이 공제 금액이 코인의 20배입니다. 그리고 수익이 5천만 원이 넘었으면 안 팔면 돼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1억이 올랐어요. 그러면 올해 5천만 원만 팔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내년에 팔면 세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코인과 주식에 대한 형평성 문제 역시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처럼 2년 유예가 된다면 그 시간 동안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코인 세금을 한 번 더 유예하겠다라는 핵심 이유는 이겁니다. 기재부는 올해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됐고 27년부터는 국가 간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27년까지 다시 한번 유예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실무에서 코인 세무조사를 실제로 하시는 세무사님들은 느끼실 부분이 이거예요. 현재 금융정보는 국가마다 교환을 하고 있지만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교환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해외 거래소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다라고 표명은 하고 있지만 실제 세무조사를 해보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코인 조사를 해오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코인 수익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인 이전의 투자 자산인 부동산이나 주식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매매 방식만 하더라도 일반 매매, 알고리즘 매매, 차익거래, 덤프거래, 흑진거래 이렇게 큰 갈래로도 여러 개를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도 해외 거래소를 함께 이용하는지, 개인 지갑을 통한 거래를 하는지, P2P 거래를 하는지, 그리고 종이 지갑 같은 특이한 내용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수백 가지 이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코인 세무조사를 초창기부터 해오면서도 아직도 상담할 때 처음 보는 사례들이 있어요. 최근에 봤던 사례는 환전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환전소와 코인을 엮어서 수익을 내는 방식도 있더라고요. 이런 모든 사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세하기 위한 체계는 현재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당장 내년부터 과세를 하겠다면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리는 것으로 과세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납세자들이 실제로 겪을 불편함이나 혼동을 생각해 본다면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과세 유예는 코인 매매 및 대여에 대한 소득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코인에 대한 상속증여세나 매매가 아닌 각종 소득에 대한 세금은 현재에도 계정과는 무관하게 부과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몰래 코인으로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레퍼럴 수익이 있으신 분들이 세금 처리를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코인 상속증여세와 각종 코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저희 블로그 글이나 책이나 영상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취득금액 산정 방식을 보완하는 규정입니다. 코인 투자자분들 중 대부분은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단순하게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미 국세청은 국내 거래소 데이터는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쉽게 과세를 할 수가 있고 취득금액 산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수는 적더라도 전체 코인 매매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전문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코인으로 수십억, 수백억 버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 뵙지만 이분들의 매매 방식과 매매 건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득 발생 방식이 수백 가지 이상인데 각 사례별로 취득가액 산정 방식은 모두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코인의 근본적인 특성이 탈중앙화하기 때문에 아직 시스템이나 체계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거래 횟수가 많으신 분들은 수백만 건이에요. 그리고 코인을 국내에서 샀다가 해외 거래소로 보내고 중간에 다른 코인으로 수합을 하거나 스테이킹으로 개수를 늘리고 일부는 장외 거래로 양도하고 일부는 다른 코인으로 교환을 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현실적으로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재부도 취득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가 아니라 양도가의 일정 %로 추정하도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납세자의 불편함을 어느 정도는 해소해 줄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게 적용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구체적인 보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원래 기재부는 최초 21년에도 충분히 코인 과세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하지만 기재부와 국세청이 실제 코인 업무들을 겪으면서 이게 만만하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인과 주식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개정안처럼 금투세는 폐지되고 코인 과세는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다면 투자자분들에게는 최고의 소식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세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해야 될 사항은 첫 번째로 유예가 되는 소득은 양도소득만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증여나 상속, 레퍼럴 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코인 양도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산다면 세금 자체는 없지만 세무조사는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인으로 20억을 벌고 10억짜리 부동산을 샀어요. 그러면 국세청은 이 20억을 벌었다는 사실은 몰라요. 하지만 10억짜리 부동산을 샀다는 사실은 압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이 돈이 났냐라고 세무조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코인 매매로 20억을 벌었다라는 사실만 완벽하게 증빙을 하면 세금 추징은 없이 세무조사가 끝날 수 있어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억울하게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련 자료를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인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에 대한 작은 관심이 큰 절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